마지막 주제는 기상특보 신속성과 정확성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 좀 예민한 문제죠. 빨리도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도 해야 되고. 근데 빠르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많이 먹으면서 살 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기상특보 신속성과 정확성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두고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에 대해서는 비주얼 팀이, 그죠? 신속성에 대해서는 화이부동 팀이 주장을 하게 될 텐데요. 자, 토론 순서를 정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토론을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선 자기의 논지를 쫙 펴기보다는 한두 마디 하신 다음에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느 팀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비주얼 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상특보에서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만약 정확한 기상특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태풍, 해일, 호우와 같은 극한의 기상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행 기상법상 기상특보는 기상청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재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기상청의 기상특보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이렇듯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상특보의 정확도가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기상특보 8개 부문 중에서 7개의 부문의 정확도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정보만을 믿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시민들에게 기상청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정확성이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상특보 발령 기준이 신속성에만 매몰된 나머지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차원적으로만 발령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의보, 경보라는 말뿐인 특보가 아니라 그 기상 현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따라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영향 예보일 것이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네, 화이부동 팀에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대비 문자를 제때 보내줬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민 서영태 씨가 지난해 폭우로 자신의 어구를 모두 잃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우리의 삶에 더 직결되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기상특보의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상특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재해는 발생과 동시에 대비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대피하지 못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상특보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평균 104분, 예비특보 선행시간은 최대 하루에서 이틀 수준으로 이 정도의 신속성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풍 피토의 경우 중국 기상청이 기상특보의 정확성을 확보했지만 신속하지 못한 특보로 약 1,389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남긴 바 있습니다. 둘째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새로운 기상 환경에서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변이인 신속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분석서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극한 강수 현상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기상 환경은 그 변화의 폭이 크고 예측이 어렵도록 변모하고 있으며 엄밀한 정확성의 확보, 어려운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정확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새롭게 출몰할 기상 이변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지 못하고 사전적 대응이라는 기상특보의 정의에도 걸맞지 않는 자세입니다.
결국 아무리 정확한 특보라고 할지라도 신속성이 떨어지면 큰 실효성이 없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새로운 기상 환경에서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변이인 신속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화이부동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저희는 신속성을 버리고 정확성만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속성도 추구되어야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정확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더운 여름으로 기억된 그 여름 폭염특보가 5번이 수정된 적이 있습니다. 폭염특보란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2016년 여름 7월 23일부터 8월 21일 여름 중 가장 더운 그 한 달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33.3도로 평균 기온이 폭염특보 기준을 넘습니다.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약 7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2010년 러시아 폭염에서는 약 5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4일까지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17명이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근데 2016년 8월 16일, 18일, 22일, 24일, 26일 폭염특보가 5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습니다. 정확성이 떨어지고 빨리 폭염이 끝난다면 더워 죽겠다는 시민들의 그 요구에 발맞춰 빨리 끝내자는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17명의 소중한 목숨이 빼앗긴 것입니다. 화이브노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보란 저희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저희의 체감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정확성 없는 신속성만 있는 특보가 과연 저희에게 득인가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폭염특보의 경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2016년도 폭염특보가 5번 수정됨으로써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것은 신속성만 잡기 위한 기상청의 어떤 오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 폭염특보 5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신속성만 잡겠다는 어떤 기상청의 판단이었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폭염특보의 발령 기준이 굉장히 1차원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폭염특보는 33도가 넘어가면 폭염주의보를, 35도가 넘어가면 폭염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33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지, 35도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여기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나아가서는 결국 시민들이 기상재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33도라는 온도는 저희 같은 20대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여름 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 노인들에게는 33도라는 더위는 정말 살인적인 더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같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3도가 그냥 여름의 하루일 수 있겠으나 시골에 계시고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이런 가축업자들에게 33도는 정말 내가 기르는 동물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속성만 추구한 나머지 그냥 특보, 주의보, 경보 딱 발령하고 끝내버리니까 시민 개개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상청도 올해를 시작으로 폭염특보를 시작으로 점차 특보에서의 영향 예보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결국 이러한 특보의 굉장히 신속성만 추구한 1차원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쭤본 것은 우리 기상청이 신속성에만 매몰되어 있다. 신속성에만 매몰된 채 잘못된 정보를 막 끌어내고 올리고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발표 기준을 모른다라는 동문서답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폭염특보와 이로 인한 노약자 혹은 그 되게 저소득층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공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상특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내리고 그거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해석을 하고 그거의 영향력에 대해서 전달하는 과정은 기상특보의 해석과 그 영향력에 대한 교육의 문제이지 신속성의 문제와 정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논점에서 조금 일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역으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선제적 대응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선제적이라는 것은 사전의 의미를 찾으면요, 선수를 쳐서 상대를 제압한다. 즉 상대보다 한 발짝 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보가 다루는 것은 예보처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재해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담당했던 기관인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상재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세로서 선제적 대응을 꼽았습니다. 방금 전에 선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난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신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저희는 이번 토론 논제의 핵심으로서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비주얼팀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성에 중점을 두자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정확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죠. 기후변화에 관한 한반도 전망 분석서가 계속해서 극한 기후현상이 추가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2018 기상 업무 국민 만족도 역시 더욱더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럴싸하게 정확성에 중점을 두면 정확성이 오른다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을 때 우리가 정확성의 기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는데 오르지 않았다면 그거는 비용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고 쳤을 때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았거든요. 라고 예를 든다면, 근데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수학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올해 수학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냥 불수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지금 화이부동 팀의 입장에서 살짝 생각해보면 나는 수학을 해봤자 올해 수능에서 수학을 잘 볼 확률은 조금 떨어지니까 그냥 영어에 올인해야겠다 라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워질 것이지만 그것에도 충분히 대비하려고 노력하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자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근본적인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정말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기상청이 말하고 있는 기상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비전은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자입니다. 즉 기상청 자체도 그 근간으로 두는 비전을 신뢰받는 정보라고, 정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제에서 기상특보 신속성과 정확성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첨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기상청장님께서 파이낸셜 뉴스랑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신뢰가 회복되면 기상청의 예보와 재난재해 문자를 믿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듯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빠르게 신속하게 특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신뢰, 이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능의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내가 수학을 버리고 영어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비주얼 팀께서도 먼저 말씀하실 때 절대 신속성을 버리자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먼저 천명을 해주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정확성을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점을 찍히는 자리가 신속성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와 신뢰성의 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반박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스탠퍼드대 BJ 포거 교수가 정보에 있어서 신속성과 업데이트의 빈도수가 이용자의 신뢰도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주얼 팀께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는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점으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주얼 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입증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토론이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총 세 가지 정도 입증을 부탁드렸는데요. 첫째로 우리 기상청이 신속성에만 눈이 멀어서 정확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두 번째로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을 때 정확성의 실질적인 증가를 끌어낼 수 있냐는 증거.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번 토론이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정확성보다 신속하지 않은 보도로 국민이 신뢰를 더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8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가 밝힌 태풍 쏠릭의 경로 변경을 늦게 발표해 국민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결과, 그뿐만 아니라 기상특보의 발령 시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서비스로 기상특보를 꼽지 않은 결과를 들고 싶습니다. 이처럼 신속하지 않은 보도는 우리 국민이 기상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기상청 이러한 신뢰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역으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30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속성과 정확성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생각하냐. 무려 81명이 신속성을 골랐습니다. 물론 전문조사기관의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 원칙을 준수했고 무려 81%가 신속성이 중요하다라는 점라고 응답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희는 신속성이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점, 정확성보다 더 크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더운 날씨에 그렇게 100명을 조사하셨다는 거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100명이 저희 나라 국민의 모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100명의 표본을 가지고 기상청이 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신속성이다 81명이나 대답했으니까 이거는 저는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에서 업데이트 속도가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대상이 기상 정보에 대한 논문이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상 정보가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제공되는 여러 정보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듣고 이게 생각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의 열애설에 대한 속보를 퍼졌을 때 그 인터넷 뉴스사가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 연예인들 열애한다라는 설을 제일 빨리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연예인들의 열애설에서도 그 신문사가 제일 빨리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업데이트 속도가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기상특보는 기상청만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서 뭐 업데이트 속도가 신뢰성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 옳지 않은 예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성보단 정확성을 더 추구하는 것이 기상청의 입장에서는 맞다.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특보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에게 입증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폭염특보가 너무 신속성만 추구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저 2007년 기상청이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기상특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여기에 따르면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호우의 범위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상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상현상과 기상재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단순히 신속하게 그냥 주의보 경보만 내리는 것이 어떤 특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으니 그 위험을 해결해라,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상청 또한 연구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폭염특보 제도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기상청도 공감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화이부동 측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고 저희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신속성이랑 정확성이 둘 다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봤을 때 2018년도 기상 만족도 조사를 보면 2016년도, 2018년도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이슈냐면 정확하지 못한 특보가 내려졌을 때 실제로 신뢰도가 떨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결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가치인데 이 신뢰라는 가치가 바로 신속성이 아니라 정확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부터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이 바로 정확성에 방점을 두면 그렇다면 정확성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입증 못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 기상 서비스의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확성 문제가 아니라 신속성 문제입니다. 네, 한국의 기상청의 고위 1급 공무원으로 외국인 최초로 스카웃되었던 기상학 선진화 추진단의 미국 석좌 교수 크로포트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한국 기상청은 특보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성이 부족한 것 같다. 특보를 결정하고 일반에 전달되기까지 10분 정도, 미국에서 10분 정도 여기선 걸리던데 미국은 30초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 정확성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냐면 기상청의 지상 관측망은 한국의 지상 관측망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이고 슈퍼컴퓨터 성능도 세계 2, 3위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관측된 정보들이 잘 상호 빠르게 정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 5일 정도의 전에 나타나는 예보에서는 미국에 전혀 뒤지지 않지만 12시간 이내의 단기, 즉 특보에서 필요한 단기 예보겠죠. 그런 예보에선 뒤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상 서비스의 문제점이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있다라는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대팀에서는 어떤 실질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성을 올릴 수 있는지 그것을 입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폭염특보의 사례만 가지고 신속성만을 추구하다 정확성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오히려 신속성이 떨어져서 큰 피해가 나타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7일 청주시에 엄청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미 폭우로 엄청난 물이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이후에 내려진 늦은 특보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중부일보 기사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희는 실질적인 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성으로서의 신속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들어서 신속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자 연합뉴스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오전 7시부터 시간당 7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지만 1시간 뒤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700여 명 투입, 산사태, 고립, 침수 등 막대한 비용을 자아냈습니다. 신속하게 보도됐다면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토론을 조금 정리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비주얼 팀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근거를 요청해 드렸던 것이 우리 기상청이 신속성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것을 세 차례 말씀드렸더니 드디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근거로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상청이 지역별로 다른 척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는 왜 이것이 기상청이 신속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정확성에 눈이 멀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신속성에 초점을 두어서 지역별로 협업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주얼 팀에서 아까 전에 2018 기상 업무 만족도를 들어서 정확성을 놓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사례죠. 저희도 역시 같은 자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 기상 업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불만족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조금 만족하는 서비스로 기상특보를 뽑았는데 그것은 발령 시기에 부적절이었고 역시 같은 자료에서도 분명히 신속성 때문에 정확성이 신뢰를 잃는다는 자료가 있는데 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국민이 정확성 때문에 신뢰를 잃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굉장히 곡해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2007년 기상청의 정책 연구를 말씀드린 것은 현행 기상특보가 굉장히 전국 단위로 그냥 주의보 경보 큰 도시 기준으로 주의보 경보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각의 어떤 개인들의 사례에 의해서 다른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지킬 그러한 어떤 다양한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 그리고 세분화해서 특보를 바꿔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이지 지역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좋습니다. 신속한 기상특보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 신속한 어떤 정보에 정확도가 빠져 있다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는 화이부동팀에서 말씀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도를 올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그냥 정보만 생산하자?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 개개인이 기상재해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특보는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기상특보의 정확도를 올릴 수 없다. 그러니 신속성만 추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확성을 올릴 수 없다라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정확성이라는 것 자체를 주의보에서 정확성을 기상특보에서 정확성을 그냥 특보와 주의보를 얼마나 잘 내렸느냐를 놓고 보셨을 때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정확성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했듯이 신속성을 추구하는 것도 다 예방을 위해서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이런 특보를 내렸을 때 예방을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영향 예보를 저희가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정확한 예보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대응하라,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대응하라 라는 이러한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토론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 뉴스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몇 년치 뉴스를 사례로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사례 싸움은 더 이상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상청의 비전 그리고 기상청의 생성 원인 그리고 기상청에게만 특보를 내릴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상청이 기상 전문가들의 집단이며 기술력과 투자가 가장 많으며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기상 정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속성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내기 혹은 자신들이 알기 어려운 기상 정보를 해석하여 우리에게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만들 수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기대와 믿음으로 기상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나 오늘 무릎이 시리니까 너 내일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라. 우산 챙겼습니다. 근데 다음날 비 안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머니한테 가서 왜 틀렸냐고 뭐라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기상청이 다음날 비 올 것이니 우산을 챙기세요 했는데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까요? 아, 기상청 또 틀렸네 하면서 비난합니다. 이것이 단적인 예로서 왜 우리가 기상청을 만들었고 기상청을 믿고 기상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점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정확한 기상특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내려서 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향예보란 쉽게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33도다, 오늘 온도가 33도가 아니라 33도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영향예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예보를 시행해야 하고 이것이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몇 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한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성은 오늘이 그렇게 발령을 했을 때 실제로 33도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확성이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조금 더 자세하고 이거는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력과 표현 방법의 문제입니다. 즉 여기서 정확성, 떨어지는 정확성을 보완할 부분을 전혀 정확성과 관련 없는 포인트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기상특보 제도 자체의 섬세함과 세밀함을 늘리면 되는 부분을 어째서 정확성으로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주얼 팀께서는 저희가 굉장히 공신력을 버리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공신력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신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속성 추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저희가 사례 싸움을 한다 그러셔서 그럼 저희도 다른 논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양산시의 경우에는요. 읍면동에서 2명 모든 부서에서 근무자의 10%가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특보가 경보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3명, 모든 부서원의 20%가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죠. 기상특보가 늦어버린다면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이라든가 국가 차원의 시스템에서도 마비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성만을 추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도만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기상특보가 시민들에게 발령됐을 때 그것이 효용성을 가지려면 결국 그 기상특보라는 자체가 정확한 정확한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공수표 남발하듯이 신속성만 추구해서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정확하지 않은 기상특보를 마구 남발한다면 과연 어떤 시민들이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특보를 믿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청이 신속성에 중점을 둔다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남발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속성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신속성에만 매몰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폭염특보와 같이 왜 33도가 35도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끼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단순히 내리는 것은 시민들이 기상재해 현상을 피하는데도 적절한 어떤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기상청이 신속성을 추구하면서 남발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속성이 정확성이 떨어진 특보를 하게 되면 생명이 앗아가는 등 큰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화해 부동팀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됐어요. 1분 50초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상청 사무관님께 이 토론 과정에서 질문을 여쭸어요. 정확도를 높이면서 시간은 더 소요되느냐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속성을 최우선시해도 정확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속성을 최우선시하되 기상 관측 상황 변화에 따라 특보를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정확성에 매몰되면 신속성은 절대 보장할 수 없지만 신속성에 방점을 찍어도 정확성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토론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비주얼 팀에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상특보의 정확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높은 이해도를 제고할 일이지 어째서 그것이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한 사례 싸움이 의미가 없다고 해주셨지만 결국 저희가 더 많은 사례를 들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확성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패배주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비주얼 팀이 8강과 4강에 걸쳐서 계속 핵심적으로 해주셨던 주장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네, 마무리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상실록을 작성하고자 정확한 기상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그 시간을 일단 제공을 해야 정확한 정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상특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할 뿐이죠. 독일 기상청 연구원 하르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큰 과제는 예보관들에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 수 있는 15초가 누군가가 생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정말로 긴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의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정확한 역할 분담과 시간 분담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기상청 한상훈 사무관입니다. 역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의원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2018년도 작년 특보 점수는 확실히 좀 좋아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제의 시작, 자연 재난에 대해서 방제 시작은 기상청의 예특보부터 시작이 되죠. 막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비상근무가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재난이 나타날 때는 사실 신속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제 우리 크로포트 단장님 미국에 있었던 그분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폭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 1차적으로 원적으로 예보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폭염 영향 예보를 했고요. 올해도 폭염 영향 예보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온도별로, 계층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각각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예보를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보의 종류별로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폭염, 요거는 조금 폭염보다 다른 걸 들었으면 더 좋았다 생각이 되는데 폭염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 그렇게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죠. 폭염은 장기간 누적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호우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돌발 홍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신속성이 요구되지만은 폭염은 며칠 동안 누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다른 걸 했었으면 좀 더 격론한 토론이 되고 좀 좀 맞는
의견이 됐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태풍 같은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태풍 진로의 예보의 오차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은 큰 규모잖아요. 아주 뭐 수백 킬로 정도 되는 규모인데 태풍 중심은 거기서 하나의 점입니다. 그 점이 한 5km, 10km 혹은 한 100km 이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예보가 틀렸더냐, 그 맞느냐, 요걸 이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보는 건 뭡니까? 태풍이 중심이 예측이 틀렸다기보다는 100mm를 예보했는데 1000mm가 왔어요. 그러면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100mm의 예보를 했는 경우에 1000mm가 왔을 경우 그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예보, 그러면 바람 예보, 강풍 이런 예보가 틀렸을 경우에 기상청을 질타하는 거 당연한 그 질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태풍의 중심 그 점 하나 가지고 약간의 차이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이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언론 이런 기사를 보실 때 단순적인 그런 그게 1차원적일 수 있겠죠. 1차원적인 그런 흥미 위주로 나가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형태의 태풍이 왔을 때 어디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했는데 진짜 그렇게 왔다. 혹은 그렇게 다 틀렸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또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